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5일 월요일 아침 9시 19분입니다. 금요일날 미국은 급등 마감했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본장이 개장하기 전에 그 고용지표 두 가지가 발표가 됐죠. 논팜롤 페이롤하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하고 두 개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 하나는 좋게 나오고 하나는 안 좋게 나오고 그랬거든요. 요게 좋게 나온 거고 요게 안 좋게 나온 건데, 좋게 나오고 안 좋게 나왔다는 건 시장 예상치를 대비해서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식시장은 언제든지 급등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물이나 현물 지수 차트 상으로는요. 그래서 일단 이걸 재료로 해서 또 강하게 올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변동성 지수들, 그러니까 옵션 시장이 조금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긴 받는데, 아무튼 그 선물 지수로 보면은, 선물이나 현물 차트로 보면은 언제든지 급등해도 이상하지가 않은 모습이고, 실제로 그래서 막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모르겠습니다. 그 상승하는 상승률이 얼마 안 돼서 급등이라는 표현을 쓰기 애매한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오르고 있긴 하잖아요. 그죠? 잘 오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급등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냐 없냐 그 정도 미세한 차이지. 하여튼 강하게 잘 오르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런 내용들 써 있죠. 양호한 고용지표 등의 상승, 3대 지수 동반 사상 3대 지수 동반 사상 최고치 경신 써 있습니다. 특별한 뉴스 같은 건 딱히는 없어 보이고, 하여튼 그래서 일단 그림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 미국이 어떻게 마감이 됐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감이 됐죠. 나스닥이 0.8% 정도 오르고 S&P가 0.7% 정도 오르고, 하여튼 엄청나게 강했어요. 이 정도면은 양시장 원웨이로 상승을 한 게 맞죠. 갭 상승해서 하루 종일 갭을 지키면서 강하게 올랐으니까 원웨이 상승했고, 나스닥도 원웨이 상승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근데 어쨌든 여전히 좀 모자라긴 합니다.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게 어쨌든 여전히 계속 이런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고, 그래서 좀 그림을 좀 살펴보면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게 목요일 날 7월 1일 날 S&P가 요렇게 오르다 기울기가 가팔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틀 연속으로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상승폭도 어제, 그러니까 7월 1일 날 0.5% 올랐는데 이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0.75% 오르면서 상승률도 더 많이 커졌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볼린저 밴드를 째고 올라가는 중일 거죠. 그죠? S&P 선물 지수 보면 볼린저 밴드 째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볼린저 밴드를 째진 못했는데 하여튼 나스닥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나스닥도 보시다시피 지난 3거래일 동안 어딘가 힘을 모으고 나서 폭발했죠.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선물 지수나 현물 지수 이런 차트 모양만 봐서는 언제든지 계속 급등해도 이상하진 않다,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게 아무튼 파생상품 시장 쪽은 조금 예전과는 좀 달라 보이는 게, 변동성 지수 같은 거 보면 아무튼 이게 이쯤 되면 변동성이 상승도 할 만한데 변동성은 어쨌든 찌금찌금 아래로 좀 죽고 있습니다. 살아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제 더 이상 죽지는 않고 있는데 살아나는 거하고 죽지 않는 거하고는 다른 거니까, 아무튼 예전에 이 정도 모양이었으면, 이 정도 지금 몇 거래일이죠? 거의 한 10거래일, 15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변동성이 이렇게 머리를 들만 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있다는 거. 참 세력들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콜 대박이 날만도 한데 콜 시세를 꾹꾹꾹 누르고 있는 모습이 아무튼 보이고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중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UVXY 같은 거 보면은 아무튼 변동성이 시장이 오르면서 이렇게 슬슬슬 콜이 살아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게 그 선물이나 현물 지수는 급등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현물은 그 변동성 지수, 그러니까 옵션 쪽은 아직까지 변동성을 확대할 준비가 좀 덜 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어요. 당장 내일 꺾인다는 신호 이런 것도 없고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다. 어제 같은 경우,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아무튼 강한 상승장이어서 그런지 달러 인덱스도 오래간만에 좀 내려왔는데요. 이제 숏을 보시는 입장, 아니면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실 미국 주식 시장이 오른 거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고, 사실 이제 코스피가 약하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 디커플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메인 근거가 이거거든요. 달러 인덱스, 달러 강세가 메인 원인인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 주식이 오르는 건 뭐 개인적으로 당연해 보였고, 미국 주식이 오르는 것보다도 이게 달러가 내려오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좀 더 신경이 쓰이긴 했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 오늘 한국 좀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거 보면서 좀 하긴 했습니다. 미국 주식이 올라서 한국이 오르는 게 아니고, 달러가 오래간만에 좀 약세가 들어왔으니까, 달러가 오래간만에 하락을 해줬으니까, 한국은 좀 빠질 수도 한국으로 코스피로 돈이 좀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지만은 이게 음봉 하나 나왔다고 해서 이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바로 하루 만에 죽는다, 이거는 아니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음봉이 나온 것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92.5라는 자리가 92.5라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인데 92.5가 이 정도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는 자리, 여기가 이제 이거를 넘어가면 이제 달러 약세 시대가 끝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워낙 중요한 자리인데 이거 하루 만에 넘어가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선에 대한, 그러니까 이 선을 돌파한착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단 일시적으로 이런 조정을 받고 있구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언젠간 이거 이제 넘어가겠지. 왜냐? 금리 인상, 뭐 조기 금리 인상이라는 재료도 나왔고, 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까지 이게 너무, 지금까지 달러 약세가 너무 강해서 반드시 이제 이런 추세 전환의 되돌림이 나올 만한데, 여기서 금리 인상, 조기 금리 인상이라는 재료가 나오고 했으니까 이걸 재료로 해서 이번에는 넘어갈 수 있겠지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넘어가는 과정 중에서 일단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인다고요. 이거 한 번에 넘어가기 쉽지 않을 거니까 버벅버벅 하지 않겠냐? 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고, 일단 보시다시피 일단은 그래서 일단 힘을 겨루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선 부근에서 매물 소화라든가 어떤 힘 겨루기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의 문제지 결과적으로 넘어갈 것 같다고요. 아무튼 미국 시장 마감은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쯤에서 이제 아무튼 우리가 이번 주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쯤에서 증시 일정 같은 걸 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다면은, 일단 이번 주가 뭐예요? 이번 주는 보시다시피 일단 7월 둘째 주죠. 7월 둘째 주. 7월 둘째 주니까 만기일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금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주이고요. 선물 옵션 동시랜다. 옵션 만기주가 그 이번 주 코스피 옵션 만기주고,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 한국 증시의 자체적인 이슈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수요일 아침, 그리고 옵션 만기일 8일, 만기일 이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뭐예요, 저기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벤트가 뭐 특별한 게 있진 않는데, 일단 오늘 밤 휴장하고요. 미국은 일단 오늘 밤 휴장하는 게 일단 큰 이벤트고, 그리고 수요일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6월 FOMC에서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긴축, 뭐 이런 이야기, 조기금리 인상, 뭐 테이퍼링 논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FOMC 회의에서 뭐라고 했는지 이제 의사록들이 수요일날 밤에 공개되니까, 이것도 하필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주 후반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주 후반에. 이런 점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 초반, 그래서 월, 화, 수 뭐 이렇게까지는 뭐 별 재미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그죠.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되는 수요일 아침부터 해서 수요일, 목요일 정도가 뭐 재밌는 일들이 좀 많이 있지 않겠냐, 라는 일단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 일단 갭상승 출발을 했으니까, 미국이 일단 강하게 상승 마감했으니까, 그리고 달러가 약세로 나왔으니까, 달러가 하루 하락했으니까, 일단은 뭐 갭상승하고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단기 하락 추세라는 거예요. 단기 하락 추세. 분봉이고요. 분봉에다 이렇게 딱 줄을 그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일봉으로 보면 이런 그림인 거죠. 일봉으로 보면은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분봉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이게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거라고요. 분봉에 그 줄을 그어보면 이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하여튼 뭐 일봉상으로는 이게 그래서 5거래일 동안 누군가 숏을 매집한 흔적이 좀 보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뭐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 눌림시 반등시 매도라는 표현을 좀 조심스럽게 좀 써보긴 했죠.
그러니까 지난 5거래일 동안 이렇게 누군가 숏을 위에서부터 매집했다는 이 흔적을 바탕으로 해서 튀어 올라오면은 숏을 잡아보자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긴 드렸는데, 그 어디까지 올라오는 걸 인정하느냐. 그래서 그 439까지 올라오는 건 개인적으로 뭐 일단은 그 439까지는 올라와도 괜찮다라고 본다. 439 정도면 대략적으로 이 위에 있는 이 추세선이거든요. 이까지 올라오는 건 괜찮다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하여튼 뭐 439까지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일단 그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일단 뭐 봐야 되겠죠. 하여튼 지금 여기 있는 이 작은 추세대 안에서 놀고 있고, 이 작은 하락 추세대 안에서 일단 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하여튼 뭐 아직까지 이 안에 있죠. 아직까지 이거를 극복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기다려 볼 거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439를 뭐 넘어가거나 뭐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뭐 또다시 뭐 도망가거나 어쩔 수 있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모르는 구간 안에 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달러의 강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달러 강세도 일단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뭐 굳이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가 뭐 계속 하여튼 뭐 상방 쪽으로 추정하기도 뭐하고, 하방으로 지금 들어가기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여러 가지 면들이 좀 신경 쓰이긴 합니다. 그죠? 미국 계속 신고가 가고 있고, 미국 급등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진행 중이니까, 솔직히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난 5거래일 동안 누가 매집을 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좀 진입을 해본 상태인데, 근데 이제 그 사실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계속 답답한 모습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일단은 아무튼 저는 일단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7월 2일날 일단 숏을 일부 좀 진입하긴 진입했는데, 아무튼 뭐 그냥 마음 비우고 좀 편안하게 볼 생각입니다. 뭐 넘어가면 넘어가나 보다. 붕괴되면 그렇게 된 물량 좀 더 잡아볼 생각도 있고. 하여튼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그렇게 자신 있는 자리는 아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일단 전 금요일날 한번 살짝 진입을 해본 거지, 발을 담궈본 거지. 이게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신 있는 자리는 뭐예요? 차라리 급등하면은 그 꼭대기에서 변동성을 활용해서 숏을 잡아본다. 아니면은 아예 어딘가를 붕괴시키면은 그 자리에서 숏을 잡아본다. 요게 이제 제가 하고 싶고, 요게 이제 제가 자신 있는 플레이지, 지금은 솔직히 뭐 별로 그렇게 뭐 큰 확신을 갖고 들어가진 않았거든요. 단지 단기적으로 분봉상 보면은 작은 하락 추세대가 만들어졌고, 5거래일 동안 누가 매집한 흔적을 보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한번 들어는 가본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제 가볍게 들어가고 한번 이제 그냥 뭐 지켜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오늘 여전히 하락 추세대가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 뭐 일단 계속 뭐 구경이나 해볼 생각이고, 뭐 딱히 뭐 계좌에 뭐 변화를 주고 딱히 뭘 샀다 팔았다 할 것도 없을 것 같고, 일단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거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상승시키고 카카오하고 네이버 하락시키는 이런 그림이네요. 그죠? 얘네 셋이서 하여튼 바톤을 주고받고 하면서 지수를 시장을 방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 모습들을 확인했고, 오늘도 일단 코스닥 시장은 또 강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코스닥은 오늘도 변동성을 슬슬 확대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그래서 일단 오늘 추세선 하나에 터치했고, 조금 한 2%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적게 오르면 1%, 많이 오르면 한 2%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추세선 상단까지 일단 그 목표치까지 일단 얼마 남진 않았다라는 점 일단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한국 시장 뭐 특별히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 정도 뭐 일단 다들 지금 방향성 탐색하는 구간이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여기서 더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추세대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보니까 일단 달러가 잠시 조정이 나오니까 얘도 지금 잠깐 주춤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1127.8원 9원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아직 그거 붕괴시키지도 않았고, 아무튼 얘도 241선이 중요한 선인데 241선이라는 라인을 테스트하고 있나 보다 라고 일단 생각하면서 보고 있어요. 241선 한 번만에 이렇게 빵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죠, 다들? 몇 번에 걸쳐서 넘어가려고 돌파 시도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시련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일단 뭐 두 번째 지금 241선은 올라온 상황이고,
그 자리가 또 공교롭게도 직전 고점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니까 지금 이 자리가 좀 저항이긴 하죠. 원달러 환율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얘네가 저항받는 입장에서 주식시장도 뭐 조금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방향성들이 제대로 다 나오지 않은 상태고 뭐가 확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니까 하여튼 마음 편안하게 저는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뭐 어제가 아니고 금요일날 뭔가 일단 좀 사놓긴 사놨으니까 당장 오늘 제 생각엔 뭘 할 건 없을 것 같고, 오늘도 뭐 장중엔 좀 놀다가 장 마감할 때 종가 정도나 봐서 뭔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뭐 그 정도. 하여튼 오늘도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그냥 뭐 지켜보려고 합니다. 뭔가 해놓긴 해놨고, 일단 뭐 내가 할 건 뭐 다 해놨으니까 기다려 봐야죠. 종가상으로 뭐 말씀드렸다시피 439자리를 넘어가거나 뭐 그러면은 다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숏을 잡아놨지만 이건 아닌데 라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일단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니까 하여튼 분봉상 여기 있는 이 추세대를 극복한 건 아니니까 오늘 이거 극복할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극복하더라도 내일 극복하겠죠. 극복하더라도 왠지 내일 극복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들면서, 그래서 일단 뭐 적당히 좀 뭐 놀려고 합니다. 마음 편안하게 하여튼 지켜보려고 합니다. 여기쯤에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